안녕하세요. 7월 23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 다우지수 0.28,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네요. 1.38% 상승 중에 있고 S&P 500은 1% 가까운 상승.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독일이 좀 가장 높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자, 종목들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뭐 통신업체를 제외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애플, 구글, 메타까지 다 흐름 좋고요. 낙폭이 컸던 테슬라도 역시나 3% 가까운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업종들은 그냥 보합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의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연임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다른 해리스 후보가 새롭게 좀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 이런 걸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상승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일단 보합선 정도로 약보합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종가상으로 봐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크게 변동성은 없네요. 금 가격 여전히 하락 중에 있고요. 천연가스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영향을 시장이 줄 것 같진 않고 곡물 가격들도 소폭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곡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죠. 그래서 볼 거는 이제 유가 정도랑 구리 정도인데 둘 다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볼 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약간 좀 조정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9,500만원 넘어서나 했는데 소폭 조정을 좀 받았고 25일날 컨퍼런스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또 기대감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뉴스로 넘어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에서 일단 내려왔죠. 사퇴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직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600억 정도 지금 지원금 다시 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이제 후보로 올라온 해리스 지지율이 좀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좀 높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후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을 넘는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리스 그 지지율이 물론 이건 언론 기관마다 좀 다른데 이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올라오는 반등이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 반등 시에는 종목 포트수를 줄이고 보유 종목을 좀 줄이는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3일날 구글 테슬라 시작 발표인데 이건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이제 장 마감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 시간에 내일 아침 시간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봤었을 때 나스닥 지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 중에 있는데 요게 저는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가는 상승보다는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는 하락 추세 파동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무리한 베팅보다는 일단은 반등 시 이제 비중 축소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와주고 나서 반등 시에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어제 흐름을 좀 봤었을 때 제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는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나마 좀 다시 한번 이 횡보세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요 지지선 자리를 넘지 못하고 직전의 지지선이죠. 지금 이제 저항선이 됐고 요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 저항선 라인을 쉽게 돌파를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돌파가 나오더라도 다시 좀 밀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요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마 21선 자리가 있기 때문에 21선 자리 부근에서 또 올라와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락 추세의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됐었을 때 직전 이 조정 파동의 이 낙폭만큼 대부분 하락이 나오거든요. 똑같진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서도 상승 추세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죠.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 조정 파동의 크기를 좀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거를 거의 대입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직전 조정 파동의 조정 크기만큼 참 대략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자리를 대입을 해보면 지금 직전 고점 자리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770 770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775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75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조정이 나와준다면 요 구간에서는 일단 낙폭 과대로 좀 보고 요 구간에서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다. 여기서는 모아갈 수 있는 관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반등시마다 현금화를 해서 추가적인 조정에 좀 대비하셨다가 요런 구간에서 지수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요. 단기 투자는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어디서 짧게 끊어가는 거는 어디서든 가능한데,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히려 좀 요런 구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하락에 베팅하는 시점이다. 저는 선물 쪽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왔었을 때 좀 현금화 전략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들 시황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는 그래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뉴스는 새롭게 나오는 게 없어도 계속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나와줘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다른 업종들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비만 치료제는 계속 말씀 좀 드렸죠.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9% 정도 하락했지만 시간외로 또 7% 정도 올랐고요. 신신제약도 시간외로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상승이 나와서 조정은 좀 나와주긴 했는데 여전히 볼만한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 대봉에리스도 5% 정도 올랐어요. 여전히 또 추세는 살아있고 흐름 좋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것은 펩토론입니다. 금요일날 급등했고 어제도 양호한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죠. DXVX도 있는데 그런 종목은 좀 너무 급등해서 아직 상승했다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이라든지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료 AI 쪽은 좀 넘어가고 동해시추 관련해서는 화성밸브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5% 정도 올랐는데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어렵고, 차라리 이렇게 좀 하방에 된 지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변동성이 세니까 단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 영역이고, 좀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GS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아직 변동성이 좀 있는데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딱히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MSCI 편입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야지 편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띄우지 않을까 해서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지지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워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뭐 지수 대비해서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는 한번 타이밍을 좀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방산 테마 흐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제까지도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밑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25일날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있죠. 그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좀 상승을 좀 많이 해서 아마 요거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좀 하방에 대한 지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25일 전에 한번 슈팅 나올 때쯤 한번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가 일단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예전에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장주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략을 해 보신다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재건주도 흐름 좋았죠. 재건주도 이제 굉장히 뭐 상한가 종목도 많고, 일단 지금 탑픽 테마로는 재건주를 보셔야 되는데, 해리스가 지금 새로운 후보로 좀 나오면서, 트럼프를 견제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약간 좀 시간으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슈가 이제 11월까지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와 이제 평화협정을 1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대선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할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그때, 일단 재건주는 그때까지는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데모거든요. 데모가 시간 내로 상을 다 받았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은 시간 외로 밀렸어요. 2.56%. 그리고 SY도 SY 스틸텍도 시간 내로 3% 정도 밀렸거든요. 근데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 후에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13% 정도 올랐고 한 2% 정도 좀 밀렸어요. 시간외로. 차트를 길게 봤었을 때 예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고,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밀려도 여기서는 좀 버텨볼 만하다. 오히려 좀 삼부토건 같은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2,000원 정도 들어왔는데, 뭐 밀려도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는 충분히 버텨볼 만하다. 11월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버텨볼 만하니까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아마존 점령한 한국 화장품 외국인들이 주식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업종 중에 하나가 화장품인데 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강한 종목들 좀 몇 종목 좀 뽑아봤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실리콘투, VT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종목들만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 여전히 추세가 좀 좋습니다. 뭐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전일도 상승세가 좀 나와줬고요. 시간 외로도 3% 정도, 3.6% 정도 올랐네요. 한국콜마, 그리고 실리콘투, 그리고 VT가 시간으로 좀 올랐는데, 요건 개별 이슈로 좀 올라갔는데, 요거 좀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VT,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병철 교수가,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나자 세계시장 점유율 70%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센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FDA 승인이 이제 8월 달쯤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다 할 만한 아직 거래 대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스코텍 일단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나서 올라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유한양행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빵 뚫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노려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노리셔야 되고, 뭐 여기서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노리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내년 시험 생산 판매는 2026년이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고 로봇 쪽도 테슬라에서 새롭게 이제 먹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일단 옵티머스 기계만 봤었을 때는 이게 아직은 좀 확실하게 이게 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계속 개발은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테슬라니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기사 나올 때쯤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한 번씩 움직임이 좀 나와요. 근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안 좋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로봇주가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사 내용이 나와서 한번 체크는 해봤는데 종목으로 봤을 때 상태가 좀 영 좋진 않았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계속 추세가 좀 밀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좀 나올 만한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한 15만원 정도 대가 지지가 좀 잘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깨지면 이제 10만원대까지는 또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데 요런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 자리까지 상단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뭐 최근에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두산 밥켓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악재가 아니라 호재죠. 두산 밖에 100% 자회사로 좀 두면서 호재로 좀 볼 수 있는데 영향을 좀 받진 않아요. 한번 이슈 됐다가 그냥 쭉 밀렸는데 역시나 또 하방에 대한 지지 구간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 기대가 보실 수 있고요. 로보티지도 역시나 일단 하방 지지선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만한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뭐 삼성에서 뭐 얘기가 나와준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또 그런 내용 없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00% 자회사 이슈 이후에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냥 쭉 밀리죠.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지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시장에서 일단 뭐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반등 시마다 좀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입니다. 많이 빠졌을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이렇게 좀 지수가 밀렸을 때 어느 정도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런 하락장은 1년에 꼭 두세 번씩은 꼭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항상 상승만 하면 좋겠지만 이런 걸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기다렸다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내용을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제 생각이 좀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꼭 다음에는 이런 하락장도 좀 대비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